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8월 17일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16 종목이 상승하고 786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51 종목이 하락하고 1246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야수의 심장이실 분들은 이런 장이 오히려 재미있으시겠지만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순간에 더욱 마음을 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HMM의 마지막 모멘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오늘 말하려는 내용이 올해 마지막 모멘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는 어떤 모멘텀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 주가를 보면 6,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오르는 데는 23,000TU 12척 인수라는 모멘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온 것은 16,000TU 8척에 대한 인수, 그리고 실적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HMM은 지난 6월 12척의 컨테이너선을 또 발주했습니다. 이 선박의 인도는 2024년 상반기입니다. 즉 그때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컨테이너선 수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나온 리포트입니다. HMM이 공시했듯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9,070억 원, 영업이익 1조 3,8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6,990억 원, 영업이익 1조 9,12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1,890억 원, 영업이익 1조 3,85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분기가 피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증권사 자료가 아닌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컨테이너선 수급 추이에 대한 분석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당시 물동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5.7%를 기록한 것에 반해 선봉량 증가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과잉 선박 공급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20년 중순이 지나자 보란듯이 물동량 증가율은 선봉량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2021년에는 물동량 증가율 6.8%, 선봉량 증가율 3.4%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선봉량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증가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SCFI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결국 선봉량 부족 때문에 전 세계 물류가 원활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1년 후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에도 물동량 증가율 5.9%, 선봉량 증가율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봉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다만 증권업계는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듭니다.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후 4분기는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실적은 202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사는 1, 4분기가 불황기이며 2, 3분기가 호황기입니다. 즉 올해 3분기 최고의 실적을 찍고 한동안 주가가 하락했다가 내년 3분기 또 최고의 실적을 찍을 때 소폭 상승 정도의 여력이 기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사가 좀 더 빠르게 HMM의 선박을 건조해 인도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사는 항상 선사가 인도받길 원하는 시점에 선박을 공급해야 합니다. 즉 굳이 빠르게 선박을 건조한다고 해서 선사가 선박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HMM의 선박을 조선 3사가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선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사가 마음대로 이런 공간 조율을 하게 된다면 미리 발주 의뢰를 했던 선사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즉 조선 3사의 건조 기술력이 빠르고 밤새 야근으로 선박 건조 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HMM이 빠르게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1년 신조선 계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조선 인도 수령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력은 한정돼 있고 스케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봉량 부족은 단시간 내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HMM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3분기 실적 전까지는 나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유지된다면 2021년 HMM의 실적이 엄청났다는 얘기가 돌면서 2022년 설날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외에 어떤 모멘텀을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HMM이 현대 LNG전을 인수하게 된다면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 인수에 대한 내용은 그 누구도 쉽게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요. 제가 준비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